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바이든의 한국 방문은 역대 대통령들 중 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가장 단기간에 한국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상에 앞서 한미 정상이 먼저 회담을 합니다. 자,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과 반도체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자, 한국에서 2박 3일 일정을 마친 뒤 22일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도 처음이지만 일본도 처음입니다. 이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아마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청와대가 좀 이상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 20일부터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가 방금 전 언론에 재임 중 상호 신뢰와 존경의 차원에서 한미 간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구체적인 회동 일정을 협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이면 물러난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뭐 만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 역사적인 만남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거 뭐 개인적으로 뭐가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발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창피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미혈맹이 무너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왔으니까 문재인한테 그동안 참았던 것들, 이런 이야기를 만나서 할까요? 아무튼 이 청와대가 공식 발표도 아니고 관계자라는 말로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뭐 만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좀 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나도 만난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는 것은 참으로 좀 질투심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큰 선물을 여러 개 가지고 올 것 같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안 들어갑니다.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을 찾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이끄는 사전 미국 답사단을 만나서 의제 등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관심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 방문 후보지입니다. 지금 백악관이 반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장소는 용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 5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집무실입니다. 자, 청사 2층의 기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할 계획이지만 정상회담 당일인 2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임시집무실과 부속시설의 공간이 협소한 만큼 국방부 청사보다 규모가 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방컨벤션센터가 한미 정상회담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중 한 곳을 정하면 여기서 환영만찬과 한미 정상회담을 차례로 열게 됩니다.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뭐 경호,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당일보다 하루 이틀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10년 11월 이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환영만찬 장소로 활용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든이 갖고 올 선물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서 집무를 하고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공원이나 이렇게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새 집무실 앞 미군 기지 터의 조기 반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회담을 전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인 이 부지를 함께 거닐고 이 부지를 조기 반환하겠다고 발표하면 엄청날 겁니다. 게다가 이 시기가 지금 5월 20일부터 22일입니다. 지방선거 불과 열흘 전입니다. 지금 민주당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그래서 나도 바이든 만날 거야 뭐 이렇게 관계자가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자, 다음 달 10일부터 청와대는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기간이 관람객이 몰리는 주말인 만큼 기존 청와대 영빈관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한국 와서 어디를 갈까?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DMZ와 판문점,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반도체 생산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제회의를 열었을 만큼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마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나노 공정 현장이나 배터리 바이오 제약 생산 현장을 방문한다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장선인은 안보라는 말을 쓸 때 경제 안보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든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열흘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대한민국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